자, 뒷골목 인문학 강 이바구 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양원석 씨가 이제 아까지 야마구치 구미가 전국으로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안 했습니까? 이 그래 메이유카이 사건이라는 게 1960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래됐죠. 1960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명우의 사건이네. 그 메이유카이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양원석이가 야마구치 구미가 전국으로 진출하는데 주초들로 나은 역할을 했지만은 다오카 조장 바로 밑으로 직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카츠키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마구치 구미 다오카 조장으로부터 바로 직속 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 야나가와 지도가. 자, 그래 돼가지고 이제 60년도에 이제 명우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그래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야나가 구미가 2,000명까지 세력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참 그래야 된다. 우리나라 건달도 마찬가지지만 밑에 세력이 너무 조직이 커지면 위에 조직이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본가인 야마구치에서도 이제 완전히 너무 커져 버리니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60년에 이제 명우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뭐 조금 세월이 띱니다만은 이 명우의 사건하고 또 다른 사건하고 합쳐서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이제 지역을 가야죠. 양원석이가? 양원석이하고. 강동화도 같이 갑니다. 다니카와 코타로도. 같이 가는데 강동화도 2년 몇 개월 징역을 받고 오사카 형무소로 가고 이 양원석이는 나고야 형무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경찰에서 이 해산 압력을 엄청나게 였는 거예요. 해산 압력을 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원석에 대해서 알려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알려진 내용은 뭐냐면은 제일교포 한국 소녀가 다가 양원석이한테 보내는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다고 해요. 우리 동포로서 제일교포로서 조선인으로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창피실 벗어 못 다닌다. 쪽팔린다. 제발 이제 좀 그런 짓 하지 말아 주세요. 이래 해서 양원석이가 일반적인 모든 기사는 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양원석이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이래가지고 이 기사를 보고 마음을 바꿔서 이 깡패 해산을 하겠다고 했다는 게 보통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이 책에서도 이 책에 거기 나옵니다. 요 책에 양원석이 편에서 그 사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다니카와 코타로 아닙니까? 그 양원석이 또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일본 경찰에서 양원석이하고 강동화를 먹어들이는 해산 안 하면은 1959년서부터 제일교포 북송이 시작됐습니다. 니가다 항구에서. 제일교포 조선인들 북송했다 아닙니까? 그렇지. 희망자에 대해서. 북송선을 태워보겠다 했어요. 그래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북송선 탔다면은 이제 그때 소문이 북송선 타는 놈 중에서도 범죄자들은 가다가 물에 빠져본다는 소문이 다 있었답니다. 그래 너가 북송선 탈래? 그래 해서 사실상은 이게 야나가와 지로가 야나가와 구미를 해산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다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본에는 제일 한국 소녀의 편지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경우 일본 경찰이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걸 해산한다고 하니까 이 강동화 다니카와 코타로는 그래 이제 경찰에서 나고야에 있는 양원석이를
오사카 형무소로 이감을 시켜가지고 강동화를 만나게 해줬어요. 예. 설득을 하라고. 그래 이미 그 전에 벌써 야나가와 지로가 이 조장 자리를 이미 강동화한테 물려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야나가와 양원석이가 강동화를 만나서 우리가 해산하자 하니까 이 강동화는 죽어도 못한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는 당신이 내 오야붕이 아니고 나는 다오카 야마구치 오야붕이 내 오야붕이다 하고 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설득이라는 게 결국에 니하고 내하고 잘못하면 북송선 타야 된다. 그렇지. 북송선 타면 죽을 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자니까 그래 울면서 둘이가 이 야나가와 구미를 이 67년에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산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일본 경찰은 거예요. 깡패 안 하겠다 하면 또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67년에 일단 이제 설득은 됐네. 됐죠. 그래 둘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답니다. 그게 기사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원석이는 그 길로 나와서 이제 한일 우호협회라는 걸 만들어가 한국 쪽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원석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국군 보안사령부 여기에 소위 말하면은 말하면 스파이죠. 스파이네. 일본의 조총련 움직임하고 일본의 좌익 세력의 움직임을 일일이 여기다가 정보 보고를 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일 우회 친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일본에서 스포츠 사업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다음에 민단 제일 거류민단 일도 보게 되고 그렇겠지. 그다음에 복싱이 옛날에 WBA, WBC 양대기구가 있었는데 이 IBF라고 있었죠. 그 기억나죠? 그 IBF 창설을 이 야나가와 지로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IBF 챔피언이 한국에도 그때 있었어요. 물론 네임밸류는 뭐 WBA나 그게 못 미치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이제 굉장히 협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또 이제 3대 교구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WBA, WBC, IBF. 그래서 3체급을 3대 교구를 석권을 해야 통합 챔피언이다. 통합 챔피언이다. 그래 내가 기억에 IBF가 챔피언이 많이 컸습니다. 마이크가 우리 한국 출신 내 기억에 최재마이든가 그 친구가 우리는 IBF 챔피언 있었어요. IBF 동양 챔피언도 있었고. 그래 이제 체육계 스포츠계를 나갔는데 자 그런데 이 최배달 최영희 씨 하고는 오사카에서 한번 밤에 거리에서 한번 맞닥뜨려 가지고 싸움을 할 뻔했다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니까 같은 동포고 이러니까 이 최배달 최영희 씨하고도 엄청나게 친했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의 국립묘지에 같이 참배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최영희 씨하고 양원석이. 그 양원석이가 이제 옛날에 기억납니까? 우리나라 프로 레슬링에도 관여를 이 사람이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프로 레슬링이 초창기에는 장영철이 청교도기로 이루어진 프로 레슬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김일이라는 선수가 나타났다 아닙니까? 역도산 제자. 후배. 김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프로 레슬링 판도를 봐보니까 장영철이가 프로 레슬링 쇼다고 고함 지르고 맞아. 그래가 한국 프로 레슬링이 앵파에 대표다 아닙니까? 근데 이 김일하고 프로 레슬링 프로모션을 또 이 양원석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토니 이노키하고 무하마드 알리를 일본에서 시합하는 그것도 주관을 하고. 그 완전히 안토니 이노키 덜러버가지고 누워서 돈 벌었다. 누웠다 그러니까. 그래 그것도 주관하고 야간 뭐 김일이하고 안토니 이노키 또 대결도 주관을 하고. 그래 스포츠 쪽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는가 봐요.
또 프로야구 선수 중에도 제일교 동포들이 많았거든요. 장명보다 뭐 그다음에 앞으로 야구 우리나라 출범하는데 장훈이가 역할을 많이 했죠. 역할을 많이 했죠. 예, 장훈이가 선수로서는 아니죠. 선수는 아니죠. 예, 예.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이 양원석 씨는 이제 말년에는 67년에 깡패 은퇴를 하고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9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강동아 이 사람도 막 야나가와 지로 양원석이가 깡패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자기도 눈물을 머금고 깡패를 그만뒀어요. 예. 두고 이제 이 사람도 사업적으로 갔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은 87년에 양원석이보다 한 4, 5년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는 양원석이보다 많이 어린데도 떠났는데 이제 이 사람 아들 결혼 그러니까 강동아 뭡니까 이게 다니카와 코타로 다니카와 코타로 강동아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양원석이가 혼주 역할로 해가지고 예. 그래도 역시 뭐 깡패 세계를 떠나도 일본 전역에 정계 깡패계 엄청난 사람이 왔답니다. 이 결혼식에 그 강동아의 아들 결혼식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강동아는 이제 그런 식으로 87년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야나가와지로 양원석이는 이제 91년도에 이제 떠났는데 뭐 우리가 뭐 일본에서 깡패를 했다고 해서 그걸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깡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를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뭐 일단 인간이라는 건 못 먹고 사는데 먹고 살아야지. 뭐. 그래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뭐 그래 깡패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양원석 이야기는 뭐 물론 더 많습니다만은 뭐 내가 뭐 상세하게 뭐 우리 야구자 뭐 전문 채널처럼 그래 상세하게 할 수는 없고 이 양원석이하고 이 강동아 이야기는 막 이렇게 끝을 내고 그다음에 명우회라는 데는 이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뭡니까 야나가와 양원석이가 그러면 지 조직을 해산을 하고 나서 강동아도 떠나고 했는데 그 밑에 이시다 쇼로코라고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하나 양원석의 부하였는데 그 사람이 야마구치 구미로 가서 아주 왜 상층부 두목급까지 올라갔다가 은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태준 씨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야나가와 구미라는 거는 집행부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이 오사카 출신의 야나가와 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면은 오사카가 이제 뭡니까 조선인 부락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에 전부 다 깡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아니면 사업으로 나가가지고는 또 빠찡코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렇지. 그래 임마 빠찡코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 제일교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양원석 이야기는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끝내고 뭐 다음 이야기도 또 뭐 야구자 이야기를 한두 번 더 하고 이제 야구자를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우선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충 생각나는 것만 우리 한국 출신의 일본의 야구자 두목급까지 갔던 사람들 한번 거론해 봅시다. 이 한녹준 씨 아닙니까? 이 한녹준 씨, 이 사람 앞에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또 강홍무이라고 이 야마구치 구미에 3번까지 올라갔는데 한 2, 3년 전에 실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야마구치 구미에서는 아주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그리 많지를 않아요. 47년생이던 이런 강홍무이라고. 이 사람도 깡패계에서는 유명하고. 이 사람은 몇 달 전에 사망한 기요다 지히로라고 신병규라고 이나가와 동경을 거점으로 하는 이나가와 카이의 회장까지 두목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전에 40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40년생인데 얼마 전에 죽고 자기 사위한테 그 오야봉 자리를 물려줬어요. 사위한테. 그 신병규라고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도쿄 가와사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가와사키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점이 이제 동경 쪽이죠. 가와사키는 동경 옆에
요까마 옆입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살던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은 양원석이고, 예. 이 사람이 또 이제 우리가 말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66년생입니다. 야구자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젊습니다. 예, 젊네. 예. 제주 출신입니다. 제주 출신이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제주 출신인데 할아버지는 큰 기업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깡패였습니다. 사카우메 구미 깡패였습니다. 예. 오사카에서. 이 사람들도 다 찌루아시역 근방에서 했는데 이 사람은 야마구치 구미에 아주 행동대장으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야마구치 구미가 2015년도에 분열되면서 예. 분열되면서 떨어져 나온 고베 야마구치 구미에서 또다시 분열돼 나와가 키즈나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다 요시노리라고 그 지 이름 중에 한자 따라가지고 키즈나카이라고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는데 점점 세력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조원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긴 건 보여서 깡패가 잘 생겼습니까? 눈매가 예산 눈매가. 아, 근데, 물론, 뭐, 이것도 저도 뭐, 한 단체 두목인데, 그러니까, 예. 자기 아버지 때부터 깡패고, 이제, 이것도 제주 사람이고, 참. 그래서 내가, 일본 야구자들 보면, 그래, 이 사람이, 두목급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젊습니다. 66년생. 그렇네. 그 우리 뭐, 부산 출신 깡패들도 66년생이 뭐 많거든요. 예. 그 66년생이 좀 하네요. 자, 이제 이 사람은, 뭐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외수라고 예.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만은 1928년생이니까 뭐 20년대생이니까 뭐 해방 당시에는 어린 애겠지요. 근데 부모가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강외수라고. 예. 이 사람 일본 이름은 뭐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츠코 테츠카이라고 교토를 거점으로 오사카에 있다가 교토로 가가지고 교토를 거점으로 하는 이 아이츠코 테츠카이라는 그 두목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교포 야구자 중에서는 배운 사람입니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한번 야구자 단속법을 제정을 하고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예.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처럼 100분 토론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예. 그래 이 사람이 깡패 업계 대표로 100분 토론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영상이 일본의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내가 다 봤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나와서 한 명언 중에 또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왜 경찰이 자꾸 법을 만들어가 깡패를 단속하느냐. 저것끼리 싸움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한 놈은 총에 맞아 죽고 한 놈은 교도소 가니까 두 명이 없어지는데 그걸 왜 잡으려 하나? 참 명언이다.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람이고 소위 말하면 그 법에 대해서 소청 제청을 하고 이랬어요. 위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 했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나름대로는 깡패 야봉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걸 했는데 자식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완전히 많이 날려먹고 했는데 그 자식도 강창행이든가 깡패 지금도 야구자 계통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래 이 사람이 또 교포 중에 한 사람 유명한 깡패였고 이 사람은 김교환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저쪽에 이제 규슈 쪽에 그 또 유명한 깡패입니다. 이 사람도 뭐 재벌 회장님 한 것입니까? 그렇네. 김교환이라고 이제 규슈 쪽에서는 유명한 김교환인데 일본 이름으로는 스에히로 마코도네요. 스에히로 마코도라고 규슈 쪽에서는 또 막강한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마키노 이 사람도 마츠바카이라고 제법 유명한 거기에 또 오야붕이 또 한국 사람이었고 이것도 규슈에 규슈에 또 깡패 조직이네요. 박정호라고 이것도 우리 한국 두목이고 뭐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저번에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쿠지마 히사지 돈이 많은 한국 교포 깡패 이 사람 사진이 요거 한 개 딱 남아있답니다. 아무데도 없고, 요게 이제 자기 20대 때 찍은 사진. 요거는 자기하고 친구인, 이제 이 사람은 모리마사라는 사람인데, 결국에 친구인데 나중에 이 친구 부하한테 이 사람이 죽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쿠지마 히사지가 1997년에 이제 이 사람 부하에 의해서 죽고 이 사람은 뭐 그 뒤까지도 생존해가지고 다른 깡패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전부 다 이 교포 출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노점상 연합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저 테키야 계열의 오야분 왕초 2년 전에 돌아가신 분 저 한데 마츠야마 신이치라고 저 조규하 저 경북 어성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교포고. 야, 또 인물이 많네. 예, 많죠. 지금 뭐 결혼 안 한 것도 이제 군소 두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예, 예. 이게 거의 유명한 정건영입니다. 네. 이거 이제 정건영 씨는 따로 한번 저 이야기를 다루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찌라고 해가지고 긴자의 호랑이라고 별명이 붙어가 있고 키가 뭐 1m 85인가 되고 거구랍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조규하라는 사람이고 그래 뭐 이 한국 저 교포 출신 건달이 그렇네. 자 일본의 인구 제일 조선인 인구가 일본 인구의 0.5% 정도 되거든요. 1% 안 됩니다. 0.5%인데 0.5%인데 깡패 오야분급에서는 10%가 훨씬 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이제 아까지 그래서 왜 저 양문석 씨를 그 해산을 했느냐 그 부분에서 의견이 다 분분하고 뭐 소녀의 편지 때문에 그런데 일본 아까 내 요 책하고 내가 본 일본 저 채널에서는 결국에 저 북송선 태우겠다. 경찰의 그 협박에 굴복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원석 씨도 참 뭐 얼마나 깡패 더 하고 싶었겠습니까만 그래 됐습니다. 그래 여하튼 우리 한국 출신의 이 건달이 뭐 일본에 가서 건달이 뭐 한국에 가서 출세했다 뭐 그거는 말하기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한국 사람이 내가 이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어질 저 이야기는 또 뭐냐면 일본 저 파친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파친코는 뭐 거의 뭐 70% 80%가 한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친코에 하는 영업장이 우리가 흔히 보면은 70%뭐 마루한, 다이나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한국 사람인데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저 시청자나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이 아는 이야기고 거기에 기계를 만드는 공급하는 회사의 큰 메이커들이 또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기계 회사에. 기계 회사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회사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물고기 지나가는 우미모노가타리라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그 저 산요프산이라고 삼양물산이라는 회사인데 그건 경북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지고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참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해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요 이야기 양원석 이야기는 요걸 해가지고 뭐 한 번에 끝내지를 못했네요. 요 양원석 이야기를 요까지 하고 양원석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뒷골목 인문학 최강 이바구쇼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